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평생을 아끼며 살아온 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서 겪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엔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탐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갈등이 시작되었는데요.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법적 대응까지 이어진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큰 울림과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어머니는 자신의 삶과 존엄을 어떻게 지켜냈을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조용한 아파트 단지. 65세 김은자 씨는 이곳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아들이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아들을 위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집안일을 도맡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외아들을 키워낸 김 씨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녀는 언제나 아들을 향한 애정과 자부심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난 봄 결혼식을 올리며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을 때 김 씨는 속으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야 제 짝을 찾았구나. 며느리 또한 김 씨에게 첫 인사부터 밝은 웃음을 보여주며 그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엄마, 저는 부모님 없이 자랐거든요. 엄마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행운이에요. 이 말에 김 씨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남편 없이 고생하며 외롭게 살아온 세월이 떠오르면서도 이제는 이 며느리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대하고 그녀에게 따뜻한 가족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겠다고요. 김 씨와 며느리의 관계는 결혼 초반 몇 달간 무척 좋았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와 함께 쇼핑도 가고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무래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김 씨는 그녀를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몸이 많이 힘들리?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러자 며느리는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너무 사고 싶은 가방이 있는데, 그게 있으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김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가방이 어떤 건지는 몰랐지만 평소 명품 이야기를 종종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딸처럼 잘해주겠다는 다짐이 떠올라 김 씨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래,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면 사줘야지. 하지만 너무 비싸면 곤란하다. 아유,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그이한테는 비밀이에요. 며느리는 해맑게 웃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렇게 가방 하나를 사준 뒤 며느리는 종종 비슷한 요청을 했습니다. 구두, 목걸이, 옷 등 명품 브랜드 이름을 언급하며 기회를 엿보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기쁘게 하고 싶었던 김 씨도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 씨의 집에 놀러 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이 집은 오래됐네요. 바닥도 삐걱거리고 주방도 너무 좁아요. 엄마 요리하실 때 불편하지 않으세요? 뭐, 내가 혼자 사는데 큰 불편은 없어. 내가 보기엔 그렇겠지만 나한테는 익숙해서 괜찮아. 김 씨는 단호히 대답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대출도 잘 나오고 리모델링도 쉽게 할 수 있다던데 저희가 부담할 테니 엄마도 조금만 보태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집을 둘러보았고 김 씨는 자신의 집이 그동안 낡고 허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아끼며 살아온 곳을 이렇게 갑자기 뜯어고친다는 말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걸. 그렇게까지 돈을 쓰고 싶지 않아. 며느리는 김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김 씨 집을 방문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일이 터졌습니다.
김 씨는 잠시 물건을 가지러 방으로 들어갔다가 며느리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응, 나 지금 시어머니 집에 있어. 근데 완전 대박이야. 김 씨는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에 멈춰섰습니다.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이 그녀의 심장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내가 리모델링 얘기하니까 진짜 넘어오실 것 같더라. 우리 집도 손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떠본 건데 완전 먹혔어. 김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며 했던 모든 행동들이 스스로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방문 너머로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김 씨는 더 이상 그 웃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끓어오르는 서운함과 배신감. 김 씨는 최대한 표정을 감추고 거실로 나왔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머릿속을 가득 채운 복잡한 생각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 이후 김은자 씨는 점점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말을 계속 곱씹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걸까? 며느리가 진심이 아니었던 걸까? 며칠 후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집에 놀러 왔습니다. 이전과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김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왔어요. 커피랑 같이 먹으면 딱일 것 같아요. 김 씨는 억지로 웃으며 며느리를 맞이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괜히 물었다가 더 큰 갈등이 생길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가 다시 리모델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집 리모델링요. 제가 아는 인테리어 업체가 있는데 정말 잘하거든요.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김 씨는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라, 나 혼자 사는데 큰 문제 없으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며느리는 지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이왕이면 깔끔하게 새로 꾸미시는 게 좋잖아요. 요즘은 TV에서도 다들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오래된 집에서 사는 게 좀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긴 하지만 돈도 많이 들고 그럴 여유가 없으니 그냥 두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아니에요, 엄마. 제가 반 이상은 부담할게요. 사실 아까도 업체에 견적 한번 내봤거든요. 1,000만 원 정도만 추가하면 정말 완벽하게 고칠 수 있대요. 김 씨는 그제야 며느리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견적까지 내봤다니. 그건 좀 지나치지 않니? 내가 그렇게까지 돈을 쓰고 싶지는 않아. 김 씨의 단호한 대답에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지만 눈빛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엄마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겉으로는 공손하게 말했지만 며느리의 말투에는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뒤 김 씨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며느리와 대화할 때마다 무언가 벽이 느껴졌습니다. 나를 정말 엄마처럼 생각해서 저러는 걸까? 아니면 단지 자기에게 필요한 걸 얻으려고 저러는 걸까? 김 씨는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들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딸처럼 대하겠다는 마음이 점점 의심으로 바뀌어가는 걸 느끼며 스스로가 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까 생각했지만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들까봐 차마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며느리 말을 듣겠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결국 김 씨는 마음속으로만 괴로워하며 스스로를 다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김 씨가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요즘 출근할 때 옷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엄마가 지난번에 사주신 가방이랑 맞는 옷이 하나도 없거든요. 김 씨는 순간 망설였지만 여전히 며느리를 서운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번엔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해봐라. 엄마, 이번에 백화점에 세일이 들어가서 좋은 코트가 있대요.
딱 가을에 입기 좋은 거라는데 엄마도 같이 보러 가시면 어때요? 김 씨는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지만 참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라, 너무 자주 이런 부탁을 하면 내가 곤란하지 않겠니? 그러자 며느리는 조금 기분이 상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유, 엄마. 그냥 한번 보러 가자는 거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같이 나가서 좋은 시간 보내자는 거죠. 김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침대에 앉아 며느리와의 관계를 곱씹으며 고민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날 이렇게 이용하는 게 맞는 건가?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 나도 며느리도 서로 상처만 남길 것 같아.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단호히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더 이상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결심이 며느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저녁 무렵 김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안아드렸고 며느리는 직접 구운 쿠키를 내밀며 김 씨의 환심을 사려는 듯 보였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직접 구웠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초코칩 듬뿍 넣었어요. 김 씨는 쿠키를 받아들며 고맙다고 했지만 마음속엔 어딘가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반복된 고민과 불편함 탓인지 며느리의 밝은 웃음이 이제는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던 중 며느리가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집 리모델링 견적서를 받아왔어요. 여기 보시면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엄마도 이걸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며느리는 종이에 적힌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김 씨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 회사가 요즘 제일 유명한 데예요. 공사도 깔끔하게 하고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도 반영해 준대요. 엄마, 여기 바닥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김 씨는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흔들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며느라, 나한테는 이 집이 충분히 좋아. 나는 이대로 살고 싶다. 김 씨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단호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건 진짜 엄마를 위한 거예요. 엄마가 이 집에서 더 편안하게 사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희도 조금 도와드릴 수 있고요. 김 씨는 며느리의 태도에서 은근히 자신을 압박하려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그런 큰 돈을 쓰면서 고치고 싶지 않다. 그러자 며느리는 웃음을 거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 정도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엄마가 저희 믿고 맡겨주시면 좋겠는데. 진짜 서운하네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알아봤잖아요.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도 엄마를 위해 하는 거라니까요.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서 그러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간 쌓여온 서운함과 배신감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내 마음은 고맙지만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다. 나는 이 집에서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다. 굳이 돈을 들여 고칠 필요를 못 느끼겠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며느리는 얼굴을 굳히더니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도 이 집에 애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집이 너무 낡아서 놔두기가 아까운 거잖아요. 저희도 나중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김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결국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이 모든 제안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며느라, 너희가 그런 계산으로 이 얘기를 꺼낸 거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나는 내 집을 내 방식대로 유지하고 싶다. 며느리는 이 말을 듣고 참았던 화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쩌라는 거예요? 저희가 엄마를 위해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엄마는 매번 거절하시기만 하잖아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도 나섰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너무 완강하시니까 저희도 힘들어요. 저희도 엄마한테 좋은 집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김 씨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그녀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마음은 알겠지만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다. 그만 돌아가라.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저희도 요즘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도 숨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도 안 해주실 거예요? 김 씨는 며느리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차잔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구나. 내가 진심으로 너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한동안 더 머물며 김 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김 씨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지켜온 집이야. 너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나는 내 집을 지키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만 돌아가라. 김 씨는 단호히 말하며 두 사람에게 돌아갈 것을 부탁했습니다. 며느리는 실망한 표정으로 짐을 챙기며 문을 나섰습니다. 아들도 씁쓸한 얼굴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막이 흐르는 집안에서 김 씨는 홀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날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다니. 내가 잘못했던 걸까? 그녀는 끝내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새웠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집을 떠난 뒤로 김은자 씨의 마음은 계속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김 씨는 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요즘 며느리가 정말 많이 속상해요. 엄마가 말씀을 그렇게 하실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좀 당황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김 씨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느끼게 하려는 은근한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진짜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시면 저희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 씨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희가 힘든 건 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도 지켜야 하지 않겠니? 너희 입장만 생각해서 엄마가 모든 걸 맞춰줘야 한다면 그게 진정한 배려는 아닐 거야. 엄마, 그냥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저희가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아들은 애매모호한 말을 하며 대화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김 씨는 답답함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얘네가 너무 내게 기대는 걸까? 며칠 뒤 김 씨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던 중 집 초인종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냥 잠깐 들렀어요. 얘기 좀 더 하고 싶어서요.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의자에 앉아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리모델링이요. 사실 제가 조금 실망했어요. 엄마가 저희 마음을 너무 안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요. 김 씨는 며느리의 말을 차분히 들었지만 그녀의 말투가 어딘가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라, 내가 실망했을 수도 있지만 나는 내 생각을 분명히 한 거야. 이 집은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곳이야. 내가 고치고 싶지 않다고 했으면 그걸 존중해 줘야지. 며느리는 잠시 멈추는 듯 하더니 더 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이건 저희가 엄마를 위해 하는 일이에요. 엄마도 잘 아시잖아요. 집이 이렇게 낡았는데 그냥 두면 더 불편해질 거라는 거요. 그리고 엄마도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만해라, 며느라. 김 씨는 참다 못해 단호히 말을 잘랐습니다. 나는 이미 내 말에 대답했잖니? 내가 고치고 싶지 않다는데 왜 이렇게 강요를 하니? 내가 정말 나를 위한다면 내가 원하는 걸 존중해야 하는 게 맞지 않니?
김 씨의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마침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진짜 저희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리모델링도 그냥 엄마를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나중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서요. 그 순간 김 씨는 그동안 막연히 느껴졌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말하던 배려와 도움이라는 단어들이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라, 그런 생각이라면 더더욱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평생 모은 집을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니? 그건 내 인생을 부정하라는 말이야.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엄마를 위해 애쓰는데 엄마는 매번 그렇게 거절하시기만 하잖아요. 김 씨는 며느리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조바심과 탐욕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하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며느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집은 내 것이다. 내가 이대로 사는 걸 원하고 그렇게 할 거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돌아가라. 며느리는 자리에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시면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엄마가 후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위협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내 속마음이니? 내가 나를 위해 준다는 말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던지듯 가방을 집어들고 문을 쾅 닫으며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 김 씨는 거실에 홀로 남아 깊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보며 작은 떨림을 느꼈지만 그 떨림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더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자존심과 내 삶이야. 김 씨는 오래된 서랍 속에서 통장과 각종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법률 상담소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시작하려는 결심이었습니다. 나를 지키는 건 내가 해야 할 몫이구나. 이제 내가 먼저 나서야 할 때야. 그녀의 눈빛은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쾅 닫고 나간 뒤 김은자 씨는 한참 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진심으로 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아끼려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다니. 내가 그동안 너무 순진했나 봐. 그녀는 눈을 감고 손을 모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대로 가다가는 나만 모든 걸 잃고 말 거야.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통장, 집문서 그리고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서류를 정리하며 그동안 쌓아두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내 재산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더는 당하지 않겠다. 며칠 후 김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작고 아담한 상담실 안에서 김 씨는 상담사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아들과 며느리한테 이 집을 고치자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위한다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들 편한 대로 쓰려고 한 거더라고요. 김 씨의 말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서운함과 배신감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차분히 조언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님의 재산과 권리를 정확히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나중에 갈등이 생겨도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어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묻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건 뭔가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계속 압박할까봐 걱정이에요. 우선 재산권 보호를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며느님과 아드님이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증거를 모아두세요. 문자, 통화 내용, 녹음 자료가 큰 도움이 됩니다. 김 씨는 상담사의 말을 꼼꼼히 메모하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까지 몰리다니 참 서글프지만 이제는 지켜야 할 때야.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상담사의 조언대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 기록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네. 며느리가 리모델링 얘기를 하면서 강요했던 문자들. 이건 분명 증거가 될 거야. 김 씨는 문자 메시지를 캡처하고 통화 녹음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방문했을 때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라며 협박처럼 들릴 만한 말을 했던 녹음 파일도 포함시켰습니다. 녹음을 확인하는 동안 그녀는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나중에 저희도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 말을 다시 들으니 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게 참 속상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어. 그녀는 은행에서 집 관련 서류와 금융 자산을 정리하는 절차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통장을 보며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 평생의 피땀으로 모은 돈이야. 내 자식이라 해도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 김 씨는 이웃들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박 할머니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자 씨, 내가 비슷한 일을 겪었었어요. 우리 아들도 재산 문제로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었지. 그런데 내가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 포기하더라고요. 박 할머니는 김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요. 은자 씨가 힘내야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웃들도 김 씨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집 앞에서 고함 지르는 걸 봤어요.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희가 증언할게요. 우리도 집안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적이 있어서 어머니 심정 충분히 이해해요. 힘내세요. 김 씨는 이웃들의 위로와 격려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는 나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후 김 씨는 상담소에서 추천받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김 씨는 작은 서류 가방을 꺼내 준비해 온 자료를 하나하나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며느리와 아들이 보낸 문자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가 녹음해둔 파일이에요. 며느리가 집 고치자고 강요하면서 협박처럼 말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은자 씨는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재산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지한 얼굴로 유언장 초안을 쓰는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곳이야.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분명히 해놔야겠어. 변호사는 김 씨가 준비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강력합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어머님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제가 지켜야 할 건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변호사랑 무슨 얘기했어요? 며느리가 얘기 들었는데 유언장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는 순간 멈칫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유언장을 썼다. 너희가 자꾸 집 얘기를 하니까 내 뜻을 분명히 해놓으려고 한 거야. 엄마, 그걸 왜 저희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결정하세요? 저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뭐가 돼요?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을 터뜨리듯 대답했습니다.
노력? 내가 말하는 노력이 뭔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강요하고 나를 이용하려 했던 게 내가 말하는 노력인가? 그 순간 며느리가 전화기를 빼앗은 듯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진짜 서운하네요. 저희가 엄마를 얼마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생각했다면 내가 원하는 걸 먼저 물어봤어야지. 너희가 내게 원하는 건 결국 내 재산뿐 아니니?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짜증 섞인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방법이 있어요. 더는 참지 않겠다고요. 김 씨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가 단순히 말로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김 씨의 집을 방문해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분이 관리실에 와서 집 문서를 요청했는데요. 저희가 당연히 거절했지만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김 씨는 이 말을 듣고 당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 앞에 선 며느리는 고압적인 태도로 김 씨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제가 엄마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지금 다 저희를 배신하시는 거예요? 김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배신? 그게 내가 나한테 할 말이니? 내가 너희를 위해 아낌없이 줬던 걸 너는 이런 식으로 갚는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며 비웃듯 대꾸했습니다. 엄마,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좋을 게 없을 거예요. 저희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김 씨는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처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적으로 며느리와 아드님이 어머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 씨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제가 지킬 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바로 진행해 주세요. 며칠 뒤 법원에서는 김 씨가 신청한 접근 금지 명령이 승인되었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아들과 마주했습니다. 아들은 그녀를 보며 분노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정말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김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족으로 여겼던 만큼 너희도 나를 존중했어야 했어. 하지만 그걸 저버린 건 너희야. 나는 이제 나를 지킬 뿐이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거실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싸움 끝에 얻은 평화는 그녀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내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는 두렵지 않아.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김 씨는 이웃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복지관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고 자신을 지킬 힘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증거 준비를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 자료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우선 유언장을 작성하셔서 재산 분배 계획을 명확히 해두시죠. 그리고 며느리와 아드님의 행동이 지나친 경우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김 씨는 한숨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정말 이걸로 제가 제 삶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머님. 법은 어머님을 보호할 겁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죠. 김 씨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오랜만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더는 당하지 않을 거야. 내 삶과 내 존엄은 내가 지킨다. 긴 싸움 끝에 김은자 씨의 집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 며느리와 아들의 무리한 요구에서 벗어난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거실 창문을 활짝 열고 햇빛을 받으며 김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우려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집이 정말 내 집처럼 느껴지네. 그동안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던 건지. 책상 위에 정리해둔 유언장과 법적 서류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든든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지킬 건 지켰어. 이제는 남은 시간들을 평화롭게 보내는 일만 남았지. 김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복지관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힘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첫 봉사날 그녀는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를 들은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은자 씨, 참 잘하셨어요. 우리도 다들 비슷한 고민을 겪죠. 근데 이렇게 단호히 대처하신 걸 보니 나도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말에 김 씨는 손을 꼭 잡아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서로 도우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혼자 김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표정에는 어딘가 미안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김 씨는 순간 멈칫했지만 차분히 문을 열어주며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들은 머뭇거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제가 너무 엄마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김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도 힘들었겠지.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지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었어. 내가 그걸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며느리랑도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엄마한테 상처 준 거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복잡한 게 아니야. 그냥 너희가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야. 그걸로 충분하다.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 김 씨는 비로소 마음속 짐을 조금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라면 더욱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거실 창가에 앉아 일기를 적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 과정에서 상처도 받았지만 결국 내 존엄을 지켜냈다. 그리고 내가 배운 건 나를 지키는 힘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보던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띠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때로는 모든 걸 감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반드시 옳은 일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지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혹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랍니다.